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다뤄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외도 행위자가 이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도는 트라우마가 생기기 쉬운 사건으로 이런 점에 대해 외도 행위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도와 관련된 날이나 달이 오게 되면 외도 피해자는 감정 기복을 비롯한 어려움과 직면합니다. 이에 감정과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과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외도 행위자는 외도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며 격노하는 외도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반응으로서 외도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죠.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외도 피해자는 그날부터 미래보다 과거에 집중합니다. 이에 외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과거에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 했는지 물어보죠. 외도 피해자는 시도 때도 없이 이것을 물어보는데요. 여기에는 궁금증 더하기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외도 피해자가 외도 내용에 대해 묻는 이유는 외도 내용을 잘 알아야 추가적 외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외도 피해자만의 신념과 확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도 내용을 모르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외도에 대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했는지 묻죠. 그런데 여기에는 부작용도 생기는데요. 알게 된 외도 내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그것이죠. 따라서 외도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늘어나는 것은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외도 내용을 모르면 트라우마가 안 생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외도 사건이 부부 사이에 벌어지면 외도 피해자는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하면서 나의 배우자도 이렇지 않았을까? 혹은 저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추론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도 내용을 알아도 혹은 몰라도 외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나 드라마, 영화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외도 사례 등을 접하면서 외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외도와 비슷한 상황이나 자극에 노출되면 외도 피해자는 얼음이 되거나 폭탄이 됩니다. 이에 외도 행위자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하죠. 오늘 저녁은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 두렵고 오늘은 어떤 질문을 받을지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 행위자는 서서히 자기 방어적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외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위로는 없죠. 오직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몰입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한편 외도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외도 트라우마로 공경에 빠진 외도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도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 환자 등으로 표현하며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무지가 몰고 오는 부메랑이자 부작용 그리고 후유증이죠.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외도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 외도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에 외도가 벌어질 당시의 상황 및 조건과 직면할 경우 또다시 외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며 불안과 우울, 무기력과 분노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혹은 해리에 사로잡히는 등 어려움을 겪죠. 이런 것은 공황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가 외도 행위자에게 필요하고 외도 트라우마를 완화하기 위한 상담 치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외도 행위자 중에는 자신의 고통이 적다 보니 외도 피해자와 함께 상담 치료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것을 떠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외도 행위자도 있죠. 이에 외도 피해자도 상담 치료에 대한 의지와 동기부여가 떨어지며 상담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외도 트라우마는 만성화되어 외도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죠. 외도는 도의적 부적절함은 물론이요. 외도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외도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이미 벌어졌다면 치료가 최선입니다. 그런데 외도 행위자가 비자발적, 비협조적이라고 외도 피해자가 상담 치료를 무시할 경우 이로 인한 외도 트라우마는 물론이요. 차후 다양한 신경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이는 외도 직면 후 이혼 여부와 무관하고 본인의 의지와도 무관합니다. 특히 외도와 관련된 그날이나 그달이 다가오면 외도 피해자는 여러모로 힘들어지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이런 증상을 완화하고 부드럽게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를 통한 외도 트라우마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외도 행위자는 알아야 합니다. 외도 직면 후 1년,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도 외도 피해자에게 외도는 엊그제 일처럼 느껴지며 이는 외도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따라서 이런 증상을 외도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면 이를 비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히려 외도 피해자를 도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도 행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외도 행위자의 진정성이 외도 피해자에게 전달이 되며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를 다시금 믿게 되는 것도 구호가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상실된 부부간 신뢰감을 다시 쌓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트라우마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